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자르기, 연장하기, 못하기, 못깎기, 강력뛰기, 늘리기, 축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또 많죠. 정말 많은데 아까도 조금 힘드셨죠. 예, 아까 뭐 복사랑 이동, 대칭 복사, 회전해서 살짝 아랫가리하고 그다음에 정렬도 했었어요. 근데 배열 복사가 가장 힘들고 기능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하면서 익숙해지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솔직히 지금 바뀐 버전에서는 살짝 애매모호해요. 지금 직각으로만 우리가 많이 쓰는 것만 지금 이제 익숙하고 그 외에 뭐 원형이라든지 요거는 저도 조금은 힘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저 익숙해지길 바라겠고요. 일단 먼저 객체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기준점 정하고 그 다음에 밑에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항목수인지 뭐 간격인지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차근차근 천천히 하시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르기, 연장하기, 못하기, 못깎기, 간격 띄우기, 늘리기, 축적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한 명령어예요. 서브 명령어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실행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일단 캐드를 한번 켜놓고요. 계속 지금 캐드를 켜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40분이 안 넘기려고 했는데 넘어갔더라고요. 지금은 꼭 넘기지 않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자르기, 연장하기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그리도록 하겠고요. 자, 라인으로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 이해를 조금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자르기는 내가 지울 거를 선택합니다. 이따가 못하기는요. 내가 남길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르기는 내가 없앨 거를 선택하고요. 못하기는 남길 거를 선택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자르기를 할 건데요. 트림이라는 명령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tr입니다. tr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기준선을 선택을 해달래요. 기준선 얘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 모양으로 라인을 그린 다음에 기준선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얘가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도 지울 수 있고 얘도 지울 수 있고요. 자, 자른다라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자르겠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됐죠. 엔터 하게 되면 누르게 되면 잘라집니다. 자, 근데 얘는 이제 더 이상 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자르면 더 이상 자를 수가 없어요. 왜? 자, 이 선을 기준으로 걸쳐져 있는 걸 자르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지금 안 걸쳐져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못 자르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없앨 거를 제가 선택한다고 했어요. 이해되셨나요? 컨트롤 Z를 하거나 U를 누르고요. 다시 돌아오시고요. 이번에는 TR로 요 선과 선택하고요. 또 요 선 선택하고 엔터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선을 선택을 했어요. 두 개의 선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 둘한테 걸쳐져 있는 것들은 잘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얘도 사라지게 되고요. 이 선이 걸쳐져 있으니까 얘를 기점으로 내가 없애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면 지워지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내가 없애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더 이상 걸쳐져 있지 않으면 잘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여기 둘은 안 잘라져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자르냐? 얘는 그냥 지우면 됩니다. 선이 하나니까. 지우시면 돼요. 2로 지우면 되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TR로 하고 기준선을 선택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TR 엔터 하면 여기에 모두 선택이라고 있어요. 그냥 엔터 누르면 모두 선택이 됩니다.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하면 모두가 기준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도 기준이 되고요. 얘도 기준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지우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안 지워지는 건 뭐라고요? 예, 경계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2로 지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됐죠? 자,
자, 그럼 이번에는 연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 하나 그려놓고 좀 떨어뜨려서 두 개 그린 다음에요. 네. EX입니다. EX 엔터 누르면 기준선을 또 선택을 하래요. 기준선 선택 엔터 하면요. 나머지 것들을 클릭하면 연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붙게 돼요. 됐죠? EX는 굉장히 쉽죠?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 EX 얘네 셋을 얘네 둘만 선택할게요. 둘만 선택 엔터 그리고 연장 얘는 연장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 선상에 만나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연장이 안 됩니다. 이 선까지 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돼서 연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죠? 그래서 자르기랑 연장이 끝났어요. 여기서 하나의 또 팁을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알고 있는 팁입니다. 어떤 거냐? 자, 라인을 아까 자르기 하듯이 샵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TR로 두 번 해서 TR 엔터 두 번을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됐죠. 지웠어요. 선택을 하면 지워집니다. 이 부수적인 거는 하지 않을게요.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예, AR은 부수적인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직각만,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다 썼어요. 다 써요, AR은. 그래서 좀 했는데 많이 복잡했죠. 근데 TR은 뭐 부수적인 거 거의 안 써요. 안 쓰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바로 자르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때 자르다 보니까 내가 잘못 잘랐어요. 네. 이 선이 여기까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은 EX를 또 연장을 해야 되겠죠. 귀찮죠. 그때 Shift를 누르면 연장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들이 서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TR을 쓰시다가 TR 엔터 전체 선택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 지워집니다. 근데 지울 거가 아니라 연장할 거였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Shift 누르고 얘를 누르면 연장하기로 바뀝니다. TR 엔터 한 다음에 Shift를 누르면 연장하기로 바뀌어요. 그렇다면 자, 연장을 했는데 일단 죄송해요. 이 상황에서 EX로 얘를 연장을 했어요. EX 엔터, 기준선 선택 엔터, 연장을 했어요. 자, 근데 얘를 자르고 싶어요. 지금은 잘려지진 않죠. 기준선이 여기니까. 만약에 EX 한 다음에 얘도 전체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기준선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된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럼 그러고 보니까 연장이 아니라 자를 거였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Shift를 누르고 여기를 누르면 자르기가 됩니다. 이런 거 할 때에는 얘도 기준, 얘도 기준, 얘도 기준, 뭐 다 기준이 돼야 되니까 그냥 스페이스 TR 또는 EX로 엔터 두 번을 눌러주시기 모두 선택을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물론 모두 선택이 또 정말 나쁠 경우도 있어요. 네, 나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선을 전부 다 저는 여기에 있는 얘를 다 지우고 싶어요. 그때 TR 엔터 두 번 하게 되면 두 번 클릭해야 돼요. 네. 이게 또 너무 복잡한 선들이 있다면은 다 거기 걸쳐져 있다면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TR하고 기준선 두 개를 선택을 해주고 가운데 거를 가운데 거를 클릭해서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기준선 선택도 꼭 중요합니다. 네, 근데 기준 선택이 불필요할 때는 그냥 두 번 눌러서
모두 선택해갖고는 지워줘서도 되겠고요. 네. 기준 선택이 P를 할 경우에는 꼭 하신 다음에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안에 무언가 많이 있고 나는 겉에를 이렇게 통틀어서 지우고 싶다. 이렇게 선을 아예 통째로 지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안에 무언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네. 굉장히 이 선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와 여기를 사이로 얘를 지우고 싶을 때 그렇죠? TR 엔터 2번 하면은 난감해지죠. 난감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TR로 기준선을 선택을 하고 지워라. 되겠죠? 이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못따기, 못깎기가 있습니다. 자, 못따기와 못깎기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서의 팁은 Shift 키였고요. 자, TR과 EX가 서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못따기와 못깎기는 주의할 점은 꼭 원상복귀를 시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화면이 너무 확대되어 있으면 잘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 하나만 여러분들 직교 킨 상태로 500을짜리를 한번 그려봅시다. 조그만하죠. 옆에서 또 500. 이렇게 기역자로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줌, 엔터, A 엔터에서 여러분들 딱 이렇게 객체가 꽉 가득 차게만 만들어 보세요. 알겠죠? 화면에. 자, 이 상황이면 이게 선이 500이죠. 네, 500에 500입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라운드를 깎을 거예요. 못 깎기는 이렇게 원형으로 깎습니다. 못 깎기는 원형, 못 따기는 각형이에요. 이렇게 각형으로 깎이게 됩니다. 네, 쉽죠? 자, 못 따기 한번 해볼게요. 필렛을 줄게요. 여기서 필렛, 여기서 필렛을 주게 되면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깎이게 되는데 이게 떨어져 있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친구라면 F로 얘와 얘를 선택을 하면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라인으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을 때 필렛으로 얘와 얘를 선택하면 선택한 것만 아까 남는다고 그랬죠. 선택한 것만 남으니까 이렇게만 남아요. 나머지는 삭제가 돼요. 보세요. 그렇죠? 아까 트림, TR은 내가 선택한 거가 없어졌어요. 근데 못깎기나 못따기, 챔퍼 같은 경우에는요. 못따기나 못깎기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것만 남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선택한 것만 남게 돼요. 네. 챔퍼도 동일합니다. 챔퍼도 동일해요. CHA도 챔퍼도 동일해요. 필렛과 챔퍼가 동일합니다. 왜? 설정값이 없기 때문에 설정값이 0이니까요. 이 반지름이 0인 것과 그 다음에 거리가 0이니까 그대로 직각으로 잘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필렛으로 줬을 때 반지름만 알아볼게요. 다른 거는 안 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반지름 R을 칩니다. R을 치게 되면 반지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큼만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하게 되면 라운드로 깎이게 됩니다. 네. 여기가 반지름이 100인 아이가 돼요. 네, 됐죠? 이번에는 챔퍼로 한번 해볼게요. 챔퍼로 일단 CHA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못따기처럼 된다고 그랬죠? 값이 없으니까. 네, 근데 값을 줄 때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D 첫 번째 거리 X예요. X.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첫 번째 거리 600. 두 번째 거리는 Y인데요. 그냥 엔터 치게 되면은 첫 번째 600과 동일하게 그냥 바로 적용이 되고요. 네, 내가 만약에 값을 300을 주면은 Y 값, 즉 여기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X, Y는 이건 그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조금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선택하는 점이 600이 깎인다고 보시면 돼요. X, Y가 아니라 죄송해요. 아이고, 돌아가라. 네, 돌아가라. 돌아왔죠? 다시 챔퍼로 CHA로 했었을 때 거리 D를 주게 되면 첫 번째 못따기 지점을 600을 주고 두 번째를 300을 줬어요.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를 선택을 하면 첫 번째 선택된 게 첫 번째 선택이 600이 잘리고요. 두 번째 선택이 300이 잘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첫 번째가 600, 두 번째가 300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들의 주의할 점은 아까 제가 원상복귀라고 했어요. 원상복귀. 나머지 것들은 보지는 않을게요. 나머지 부가 명령어들은 좀 많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요. 네, 그냥 요거까지만 할 건데 원상복귀라는 게 뭐냐면요. 필렛을 했었을 때 반지름이 계속 되어 있어요. 한번 정하면 계속 정해집니다.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자를 때 필렛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F라는 명령 알파벳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건데 계속 정해져 있어요. 100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반지름 정하면 사용하고 나면 무조건 다시 반지름을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쓸 때 깔끔하게 돼요. 필렛을 쓸 때. 알겠죠? 이게 너무 확대되어 있어 보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사용하고 나면 또 쓸 게 아니라면 필렛을 반지름 0. 마찬가지로 챔퍼도요. CHA 쓰게 되면 이렇게 깎이는 건데 쓰게 되면 아까 정했죠? 거리 1, 2.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리를 D에서 0으로 다시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거리를 00으로. 알겠죠? CHA 거리가 00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같은 거리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 똑같이 동일하게 깎아요. CHA로 같은 거리, 그래도 뭐 300에 300 같은 거리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같은 거리로 잘리게 됩니다. 요거는 뭐 그냥 시범상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하게 됐었을 때 바뀌어 있으니까 계속 바뀌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리를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취소하시면 돼요. 다시 0 만들고 취소하시면은 네, 거리 0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방금 썼던 명령어는 엔터 누르면 다시 써집니다. 그렇죠? 엔터 누르면 써지는데 뭐 어레이 클래식처럼 굉장히 전부 다 써야 되거나 그렇죠? 어레이 array 엄청 길죠? 클래식처럼 이걸 다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지금 챔퍼처럼 CHA는 좀 간단하긴 한데 이렇게 긴 명령어를 쓸 때 한번 내가 썼잖아요. 썼는데 다시 쓰기 좀 귀찮다는데 방금 전에 썼다면 그냥 엔터 누르면 되는데 조금 전에 썼어요. 한 2차례 내지 3차례 전에 썼어요. 그때는 하는 방법이 방향 키보드 있죠. 키보드 요거 방향키. 방향키를 위로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방금 썼던 명령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키보드를 위로 누르면 명령어들이 내가 썼던 게 순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것도 하나의 팁이었고요. 네. 못따기, 못깎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사각형입니다. 우리가 안 했던 게 있어요. REC로 했었을 때 못따기, 못깎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원상복귀를 시켜야 돼요. 먼저 못깎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못깎기를 해보면 반지름을 정할 수 있죠. 500 정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끝이 라운드진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반지름이 500이 나요. 여기가 500이. 즉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000은 넘어야 돼요. 1000보다 작으면 이거 안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REC 썼을 때 못깎기 이미 지정이 되어 있죠. 네, 상황에서 작으면 그냥 사각형 돼요. 네, 사각형이 됩니다. 근데 크게 되면은 만들어지게 돼요. 못깎기가 적용이 돼서요. 또는 REC로 못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따기 그냥 바로 C인데요. 첫 번째 못따기 지점 500, 두 번째 500 해서 만들게 되면은요. REC C 500 500 그리고 만들면은 잠시만요. 여기 500에 200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팔각형처럼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네. 이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REC에서 못따기에서 첫 번째 못따기를 600, 두 번째 못따기를 300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만들면요. 좀 작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가 여기가 300, 여기서 600, 300, 600, 300, 600, 300, 600, 30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네. 내가 만약에 여기를 600, 300, 여기도 600, 300으로 하고 싶으면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여기서 못따기로는 한 번에 안 됩니다. 왜냐면 순차적으로 얘가 첫 번째 6, 3, 6, 3, 6, 3, 6, 3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노란색처럼 하고 싶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노란색처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냥 REC로요. 못따기를 없애고요. 그냥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못따기를 다시 해주시면 돼요. 챔퍼로 거리 600, 300을 해서 첫 번째 선이 600, 두 번째가 300이라고 그랬죠? 다시 첫 번째가 이쪽을 선택해야 되죠? 600, 300, 600, 300, 600, 300 이렇게 해줘야지만 여기가 63으로 됩니다. 600, 300으로 잘려지게 돼요. 그거는 이제 조금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하면서 못따기, 못깎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못깎기를 썼으니까 바로 다시 거리를 0 만들어 주셔요.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적용되니까요. 네, 그리고 필렛은 가장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많이 써요. 필렛의 반지름이 0인 걸 정말 가장 많이 써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르기 정말 많이 씁니다. 못깎기 정말 많이 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또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간격 띄우기입니다. 간격 띄우기는 뭐냐면요. 그냥 일정한 간격에서 띄워서 계속 복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선이 있죠. 선이 있을 때 간격 띄기가 옵셋인데 5 엔터예요. 네, 5 엔터. 그리고 난 다음에 간격을 정해줍니다. 5, 1000이면 1000, 500이면 500. 내가 떨어뜨리고 싶은 만큼의 간격을 정해주고 정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라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갑니다. 이렇게 선택, 클릭, 선택, 클릭, 선택, 클릭 하게 되면은 늘어나게 돼요. 선택, 클릭. 사각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각형 그려놓고 옵셋을 한 다음에 간격 띄우기 그대로 간격 띄우기 1000 해주시고 난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바깥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복사가 됩니다. 간격이 띄워지면서 그거가 그대로 복사가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쓰고요. 정말 여러 번 할 경우도 있어요. 여러 번 할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요. 천으로 10번을 할 거예요. 그럼 마우스로 클릭, 클릭, 객체 선택, 아래쪽으로 클릭, 객체 선택, 가고 싶은 방향으로 클릭, 객체 선택, 가고 싶은 방향으로 클릭했잖아요. 이게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귀찮다 싶으면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서브 명령어가 하나가 생겨납니다. 다중이라는 거가 있어요. 서브 명령어 엔터하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만 클릭만 계속 해주시면 늘어나요. 다중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한번 써보세요. 써봐야 됩니다. 듣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잘 몰라요. 써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간격 띄우기도 정말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늘리기, 줄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하셨을 때 씁니다. 실수. 어떤 실수냐?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렸어요. 네. 치수를 잘못 보고 그랬었을 때 씁니다. 잘 쓰면은 고치는 거를 좀 덜 하고요. 예, 잘못 쓰면은 더 망가져 갖고는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쓰냐? 다각형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하나를 그려 놓고요. 얘를 이쪽으로 늘려 보겠습니다. 늘리는데 S입니다. S로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늘리시면 되세요. 늘리는데 지금 선택이 안 됐죠. 네, 파란색으로 하다 보니까 선택이 안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얘는 무조건 이거 전체가 다 잡혀야 돼요. 네, 그리고 요 두 개의 점이 잡혀야 돼요. 두 개의 점이 선택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라인으로 X로 분해가 되어 있다면요. 잡혀요. 네, 잡혀서 늘어나는데 지금 그냥 아예 사각형이다 보니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을 때 바로 다 잡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녹색처럼 잡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S로 엔터 하고요. 늘리기 줄이기 S 엔터 한 다음에 C 엔터를 합니다. C 클로즈로 선택이라는 거가 있어요. 이건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객체 선택을 할 때 객체 선택하세요라고 했을 때 C 엔터를 하게 되면요. 네, 이렇게 해도 녹색이 됩니다. 왼쪽 위 선택, 오른쪽 아래 선택을 해도 녹색으로 바뀌게 돼요. 어느 쪽으로 하든 클로즈로 선택이 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 사각형이라 할지라도 늘어납니다. 잡아당길 수가 있어요. S 엔터, C 엔터를 저는 무조건 하라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꼭 클로즈로만 할 때 이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여기 주변에 많아 갖고는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선택을 하려면은 클로즈로 선택을 하시고 또 이게 분리된 건지 분리가 안 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클로즈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늘리고 줄이고 F8을 끄면 왔다도 갔다도 할 수가 있어요. F8을 키면 늘리고 줄이고만 가능하겠고요. F8 끄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곳에 점을 이동하는 거예요. 선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선택된 곳에 점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이 그 모양을 잘 기억을 하세요. 이 점이 이동되면은 나머지 것들도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동이 되면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축척입니다. 축척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늘리기 줄이기는 S였는데 축척은 스케일이니까 SC예요. SC 엔터하고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점을 먼저 그러니까 객체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기준점이 있어요. 이쪽을 기준할 거냐, 이쪽을 기준할 거냐, 이쪽을 기준할 거냐, 또는 공간을 기준할 거냐. 공간을 기준을 하게 되면요. 공간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와 여기의 거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스케일로 늘어나게 돼요. 뻥튀기가 돼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기준점을 내가 여기다 정했다면, 네, 정했으면 배율로 늘어나게 됩니다. 숫자로 치시면 돼요. 숫자로. 2배면 2배, 2배가 늘어나게 되고요. 축소하고 싶으면은 0. 몇 배로 하면 되겠죠. SC, 객체 선택, 기준점 선택, 축소 하게 되면 0.2 하게 되면은 20%로 축소가 돼요. 5분의 1로 축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고요. 많이 써보시면은 네, 익숙해집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할 거는 레이어가 이제 있을 때 되는 건데요. 이거는 나중에 아마 쓰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하시기에는 그냥 이런 것만 있다. 이거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중에 또 할 때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도명체 설명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색깔로 여러분들 만든 거가 있어요. 이게 도면층이고 도면층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다른 색깔로도 도면의 층을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색깔 선도 정해줄 수가 있긴 합니다. 네. 이 선의 색깔도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같은 도면층이라도 바로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쓰지 말라고는 해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수험 공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험 공고는 상관이 없고요. 뭐 실무 나가면은 이거를 많이 씁니다. 예, 실무 나가면 이걸 씁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제가 이걸 쓰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게 출력 때문에 그래요. 예, 색깔에 따라서 아예 출력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험 공고는 색깔에 따라서 출력을 정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레이어에 따라서 그 선의 굵기를 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색깔에 따라 선의 굵기가 아니라 레이어에 따라 선의 굵기를 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쓰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수험 공고는 색깔에 따라서 선의 굵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색깔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만 연습할 때는 레이어를 좀 바꾸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렇게 바뀌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 선의 종류도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또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요. 네. 선의 뭐 종류도 이렇게 지금 중심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중심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점이 되어 있는 경우, 다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점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MA를 쓰게 되면 MA 엔터하고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거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마우스가 이렇게 바뀝니다. 페인트 붓 모양이 하나 생겨요. 그리고 원하는 곳을 클릭을 하면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복사하고 싶은 특성이 그대로 복사가 돼요. 요거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요 명령어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정말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따가는 여러분들 이제 치수를 할 건데, 제가 조금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게, 용지 설정 때 치수를 원래 설정을 해요. 치수 설정을 합니다. 용지를 만들면서 치수를 설정을 하는데, 이게 치수를 하려면 무조건 치수가 설정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일단 다음 시간에 치수 설정하고 보도록 하겠고요. 용지 설정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자식 거 보도록 하세요.